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미의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미대행 그리고 경미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근린상가, 상가 점포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각기일은 3월 18일이네요. 3월 18일이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의 30650 되고요. 여주시 홍문동의 월드피아 2040이라는 상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는 참치 전문점 같더라고요. 식당이더라고요. 물건 종별은 당연히 근린상가 이렇게 되고요. 건물 면적 한번 봅시다. 건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가가 이제 경매에 나왔잖아요. 이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 따라서 분양 면적의 그러니까 전용률이 뭐 4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50%, 60%그 정도가 보통 통상적이에요. 물론 이제 한 층을 통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뭐 계단실이라든지 일부 복도 제외하고 근 80% 가까이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양 면적의 40에서 6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분양 면적을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 건물 같은 게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걸 클릭을 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왜 조사를 다닐 때 상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당 6,000원이다, 뭐 5,000원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평당 할 때, 그럴 때 관리비는 이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지 않아요. 분양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80평이거든요. 79.819평이 전용 면적이에요. 그럼 분양 면적을 전용률을 60%, 50%로 잡으면은 분양 면적은 160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평당 관리비는 뭐라고요? 분양 면적을 말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정가가 9억 9천이에요. 그건 10억 가까이 된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4차에 가서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3억 3,957만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뭐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보죠. 보니까 이게 몇 개 호실을 합한 거예요. 몇 개 호실을 합한 겁니다. 3개 호실을 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아까 한 80평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현황 위치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아까 지도는 보니까 그 여주 종합버스터미널 뒤쪽이더라고요. 여주 종합버스터미널 동측 인근에 소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특별히는 아니고 아까 제가 3개 호실을 합해서라고 했죠. 3개 호실을 터가지고 그러니까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음식점으로 이용하였으나 현황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많이 밀려 있겠죠. 그죠? 우리 며칠 전에 관리비 관계 막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관리비 조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얼마 밀려 있다 라는 걸 조사하시고 만약에 입찰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낙찰받고 나중에 잔금 내고 명도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얼마가 불어날 건지 그럼 한 달에 평당 얼마이고 그럼 한 달에 공용이죠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 정도씩 더 불어날 건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미리 관리소장하고 저기 거기 그 상가 대표가 있을 거예요. 입점한 그 사업자들 대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어떤 그 굉장히 이제 관리비 미납이 크면은 그걸 좀 절충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좀 의논을 해보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뭐 현황을 뭐 여기 현황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하고 있는지 뭐 지금 상태로는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분석을 위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점에 유념해서 조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 보이네요. 임차인 정땡땡 해가지고 보입니다. 나중에 밑에 등기부업 보면서 같이 분석하죠. 등기부 봅니다. 2009년 6월 8일 날 소유권 이전. 자, 그런데 가로 안에 매매가 아니고 매각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여러분이 그 외 중개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그리고 가로 열고 매매 되거든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매로 취득을 했다 이 뜻이에요. 자, 옆에도 보니까 역시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해서 언제요? 2008 타경 11370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2012년 3월 26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주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2년 3월 26일. 자, 그 다음에 개인 근저당이 있어요. 김땡땡 씨가 개인으로서 3억 4,500 이렇게 돼 있고요. 양쪽에서 다 경매가 들어왔어요. 김땡땡 씨가 먼저 넣었네요. 경매를 2월 15일 날 넣었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여주농협에서 또 들어왔어요. 중복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말소 기준 등기가 어디냐라는 게 첫 번째 근저당인 2012년 3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한 소유자니 누구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받습니다. 정땡땡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업자 등록 2011년 4월 27일 돼 있어요. 2011년이에요. 자, 여기 말소 기준 등기는 2012년이에요. 그리고 확정은 미상, 배당 요구일 없음, 보증금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날짜가 사업자 등록 날짜가 근저당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약 1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도 모르겠고 배당 요구도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되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도 안 받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으면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여기 나오냐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에는 그래서 임차인이 등재돼 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정땡땡 소유자하고 성이 같아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임차인 정땡땡은 소유자 정땡땡의 동생으로 소유자의 무상사용 확인서가 제출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농협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죠? 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대출이 잘 안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농협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요구하는 것은 거기가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고 그죠? 유상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뭐 이렇게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그런 유상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 무상 사용 확인서 주거용 같으면은 무상 거주 확인서가 돼요. 여기 상가라서 무상 사용 확인서를 요구하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럼 무상 사용 확인서는 누가 작성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임차인 그죠? 이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날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 소유자의 무상 사용 확인서가 제출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거주용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살고 있다. 아니면은 부모, 형제, 뭐 누군가가 살고 있다. 그런 경우에 아니에요. 임차인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 살고 있는 당사자가 은행에 가서 날인을 해야 하거든요. 소유자가 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임차인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보증금을 뭐 이렇게 건넨 자료가 있다라든가 은행 뭐 그 몸죠 돈을 뭐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만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임차인이라면 전용 면적이 80평인데요. 그죠? 그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얼마라든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매월 뭐 임차료를 이렇게 지급한 어떤 증빙 자료가 있다든지 정말로 그렇다 이러면은 2천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사실은 아닐 가능성은 높은데요. 이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면에 좀 조심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2천만 원 인수라는 형식적인 걸로 보이지만은 부상 사용 확인서가 제출됐으니까 임차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임차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하고 예전에 그 오랜 세월 전에 보증금을 실제로 형제지간에 계좌로 보내고 매월 얼마씩 보내고 이러면서 실제 임차인이라는 걸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는 제가 면책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돼서 저한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008 타경해가지고 경매를 2009년도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잖아요.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2009년 5월 22일 날 낙찰을 받았네요. 그 당시에는 감정가가 6억 6천이었고요. 두 번 떨어져서 4억 2,240만 원 최저가일 때 혼자서 단독 입찰해서 5억 5천을 쓰고 낙찰을 받았었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인데요. 그 전인데 그 전에 금방 그 소유자 있죠. 그 소유자 역시도 경매를 또 받았었어요. 2007년 12월 21일 날. 이때는 또 감정이 8억 2,200이었어요. 낙찰 혼자서 여기서도 단독 입찰해서 3억 4천 3억 4천 10만 원 해서 받았네요.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2007년 12월 21일 날 감정가 8억 2,200일 때 그래서 3억 4,010만 원에 한 사람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이 다시 또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엔 또 감정이 6억 6천입니다. 아유, 어떻게 뭐 2년 사이에 8억 8천에서 6억 6천으로 떨어집니까? 감정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때 한 사람이 입찰을 해서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번에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감정가 9억 9천이에요. 이번에는 또 8억 8천, 뭐 6억 6천, 9억 9천.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쭉 주거용을 너무 많이 해서 상가도 한 번씩 간간히 다뤄볼까 싶어서 이제 상가를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가 같은 경우 관리비가 평당 얼마 뭐 물어봤을 때 여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하면은 평당 얼마다 할 때 그 평당은 이런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전용 면적이 약 80평, 예, 전용률을 뭐 예를 들면 50%라고 하면은 분양이 약 160평 정도가 될 건데 160평 정도 되면 한 달에 나오는 관리비만 해도 공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만약에 폐문 상태다. 이러면 그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탕감해주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아까 무상 사용 확인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무상 사용 확인서는 원칙은 소유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나는 사실 돈 내는 임차인이 아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에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그런 거를 뭐 내가 요구하고 내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주거용 같으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